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를 활용한 방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정을 좀 여러 가지를 팠어요. 함정을 좀 여러 가지를 판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읽고 개요를 맨 처음에 잡아보는 것이 되겠죠. 자, 관점 가나 중 하나, 여기서부터 볼게요. 다음 사례와 A국의 법률 그리고 관점을 읽고 질문의 순서에 따라 글을 작성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활용해야 될 게 여러 가지들이 나오죠. 사례, A국의 법률 그리고 관점까지 사용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보자면 지금 앞에다가 이 정도의 얘기를 꺼내놓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논리적으로 이 세 가지가 뭐 되어 있어야 될 거다? 연결되어 있어야 될 거다. 이게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자, 질문. 관점 가나 중 하나를 정하여서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 A국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써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중요한 건 의견서입니다. 의견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아니다? 판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견은 뭐 할 수 있다?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의견을 제시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주장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종수는 키가 작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죠. 왜 증거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주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럼 그 주장과 논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관련성이 있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단, 이 경우에 자신이 채택하지 않은 관점에 대한 반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여기 이 단서 조항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단이라고 해서 단서를 붙여놨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요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관점 가인지 나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하나를 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관점 가의 입장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한 의견이 나오게 되겠죠. 맞죠? 내가 만약에 나를 선택하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의견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뭐까지 해달라? 단.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걸 먼저 중심으로 써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가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입장이 뭐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이 나잖아요. 나 쪽은 뭐 했다? 이건 틀렸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라고 써달라는 뜻이잖아요. 자, 내가 만약에 나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내가 선택한 의견이 관점이 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입장이 뭐니까? 가니까. 보니까 가는 틀렸네. 이렇게 써달라는 뜻이에요. 맞죠? 자, 점수 배점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 30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맞다 쪽이 점수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상대편이 틀렸다가 점수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생각 잘 해봐야 됩니다. 보통 추리논증에서 많이 배우는데 상대편이 틀렸다고 해서 내가 맞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맞았답니다. 이게 흑백 논리죠. 상대편이 틀리면 내가 맞은 줄 알아요. 아니다. 그냥 저쪽이 틀린 거예요. 저쪽이 틀렸다고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건 아니다? 내가 맞게 되는 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극단적으로는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제가 출제자잖아요. 제가 오늘 이거 제시문도 제가 다 썼고요. 그냥 제 머릿속에 창작물이거든요. 이런 걸 보고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순전히 제 창작물인데 저는 이거 점수 배점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25점, 이거 5점. 그럼 다른 말로 해보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분량이 600자에서 800자잖아요. 600자에서 800자면 얼마만큼만 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5점만큼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쓰신 분들이 있다? 여기를 주구장창 쓰신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맞았다를 증명하는 게 쉽겠어요? 상대편이 틀렸다를 증명하는 게 쉽겠어요? 상대편이 틀렸다를 증명하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상대편이 틀리기만 했구나. 그렇다고 내가 맞았다는 뜻은 아니니까 큰 점수는 못 따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분석한다는 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맞았다 쪽 증명하고 상대편이 틀렸다 쪽은 가볍게 써주고. 자, 2번입니다. 자신의 의견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말이 왜 들어가 있냐면요. 지금 오늘 1번과 2번을 완전 별도로 쓰신 분들이 있어요. 따로따로. 논리가 연결이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의견서의 내용에 따르라는 얘기는 이 논리의 연장선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 논리의 연장선으로 써달라. 위 법률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밝히고. 그럼 뭘 써야 돼요? 자, 문제점 써주셔야 돼요. 문제점. 문제점은 뭐다? 이렇게 딱 써줘야 돼요. 근데 이 문제점이 뭐랑 연결될 거다? 지금 내가 앞에서 쓴 내용들이랑 연결될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써달라는 뜻이에요.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대한 수정안을 써보자. 자, 수정안을 써달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거 이겁니다. 오늘 또 틀리신 분들 꽤 많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자, 이건 수정안을 쓴 겁니까? 수정 방향을 제시한 겁니까? 그럼 수정안은 누구 들어 쓰라는 얘기예요? 종수야, 네가 써봐라 이런 얘기죠. 맞죠? 수정 방향을 제시하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이러한 수정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고쳐야 한다가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자, 답안지를 써보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느낌으로 답안을 쓰면 된다. 이건 답안지를 쓴 겁니까? 답안을 쓰는 방향을 제시한 겁니까? 수정안을 쓰라고 했으면 어디까지 나와야 된다? 법안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선생님, 제가 법안을 써본 적이 없는데 어쩌면 좋죠?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이 사례에 법조문이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법안이죠. 이걸 뭐 해봐라? 흉내내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써본 적이 없겠죠. 써본 적이 없는 걸 왜 쓰라고 하겠어요? 샘플을 줬으니까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기출문제 중에 연설문을 써봐라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연설문을 써봐라. 그래서 학생들이 연설문을 자기가 써본 적이 없는데 연설문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러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스 쪽에 얘기를 가지고서 쓴 거였거든요. 오, 그리스인들이여 들으시오 뭐 이렇게 쓴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제가 연설을 이렇게 하나? 뭐 어떤 사람이 이런 뭐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힘차게 외칩니다. 뭐 이런 거. 뭘 외치는 거지? 불합격시켜달라고? 약간 그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연설문을 써본 적이 없어서 뭐가 연설문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시문이 나와 있었거든요. 제시문이 연설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오 그리스의 사람들이 들으시오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자기 혼자 흥분해가지고 무슨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썼더라고요. 죽느냐 사는 이건 세익스피어구나. 그건 아니지. 뭐 아무거나 막 써놨더라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못하는 일을 시켰을 때에는 그냥 바로 시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트 시험 요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을 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샘플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시문이 연설문이니까 그 말투를 흉내내서 쓰면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수정안을 써달라고 했으면 지금 여기 있는 법조문을 흉내내서 써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정할 부분만 딱 잡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똑같이 쓰고 수정할 부분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이 사례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례이고 실제로도 그 논쟁이 많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판례가 많아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해자가 지금 X이고 지금 피해자가 Y예요. 피해자가 지금 Y인데 자, 지금 이 피해자 Y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남성이냐 아니면 여성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3의 성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상에서 처벌을 하려면 이 사람이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중요한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한 논쟁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재작년에 면접 문제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꽤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작년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죠. 면접에서는. 요즘에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이분법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제3의 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X라고 하는 성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면 여권 같은 데 보면 성에 써져 있는 게 M, F, 메일, 피메일 써져 있잖아요. 거기에 X를 도입한,
아무 성도 아니다. 내지는 제3의 성. 이걸 이제 도입한 유럽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정답이겠죠. 모르겠는데요. 그거 논리적으로 얘기해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답변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요? 이거 한번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논리라서 그렇습니다. 자, 남성과 여성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요. 맨 처음에 태어나잖아요. 내가 맨 처음에 태어났다. 태어나면 처음에는 생물학적인 성을 받아가지고 태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물려받은 성이,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내가 선택하지 않고 물려받은 성이 나의 정신적인 성과 일치합니다. 대부분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과 나의 정체성으로서의 성이 과연 같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의 몸은 무엇이지만 남성이지만 저의 정신적인 성은 뭐일 수 있다? 여성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의 정신이 내가 태어나면부터 처음부터 생겨나 있습니까? 아니면 자라면서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육체적인 성을 남성으로 타고 태어났는데 내가 20, 30년 살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은 여성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이 사람의 육체적 성은 남성이지만 이 사람의 정신적 성은 뭐다? 여성이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사람은 과연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뭔데? 남성인데. 겉으로 보이지 않는 성은 뭐다? 정신은 여성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야, 내가 딱 보니까 너 딱 남자처럼 생겼는데 네가 무슨 여자라 그러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놈 먹어가지고 너 지금 속이려고 여탕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외부에서 보이는 것이 남성이라면 넌 뭐다? 남성이다. 한편으로는 내가 여성으로 살고 싶다는데 왜 네 눈에 맞춰서 내가 남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유주의, 이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동체주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논리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말들이 나오죠. 자신의 성 정체성이 육체적 성과 다른 여성임을 확고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은 뭐다? 여성이다. 그런데 남들이 보는 성은 뭐다? 남성이다. 그래서 그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다? 나의 정신적 성에 맞춰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도 여성으로 인지되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뭐까지도 바꿨다? 육체까지도 바꾼 상태예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되겠네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 남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여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이 X라고 하는 범죄자가 지금 뭐라고 인식한 상태라고? 여성이라고 인식한 상태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만약에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가 아니었다면 확고하게 이 범죄자 X는 강간죄로 처벌받겠죠. 우연히 트랜스젠더였기 때문에 지금 추행이냐 강간이냐의 논쟁에 휩싸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재판부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요. 또 그러는군요. 네, 우리나라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최초의 판결은 여성 아니다. 나중에 나온 판결은요. 여성이다였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논쟁이 되니까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이 조문이 강간죄가 부녀를 강간한 경우로 돼 있었던 것이 이것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논리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면 되시겠어요. 학생들이요. 법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법조인이 돼서 하는 일이 그 논리가 어떠한 것이냐를 따져서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 해석을 여러분이 기똥차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나면서 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런 판례를 하나 갖고 있다? 여러분들 이 세계에서는 굉장한 자랑이 됩니다. 그런 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가보겠습니다. 강간죄, 부녀를 강간한 자. 자, 강제추행죄,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문제에서 이걸 갖다가 정체성 쪽으로, 그러니까 강간죄 적용해야 된다고 쓰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요. 강제추행죄 적용해야 된다고 쓸 수도 있습니다. 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법자가요. 부녀와 사람의 차이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가 부녀를 한정한 이유는 부녀에게 좀 더 사람보다 보호 가치가 더 큰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뭔가 가치를 하나 더 두지 않았을까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죠. 오늘 이게 점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판례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모성의 보호. 모성의 보호.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트랜스젠더가 성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못하는 것이 하나 있죠. 임신과 출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트랜스젠더가 성기의 모양을 여성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염색체는 뭐기 때문에? 유전자는 XY죠. 유전자 자체를 뭘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XX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뭐가 불가능하다?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하죠.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모성의 보호라는 가치에는 뭐 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이 부녀를 강간한 자에게 더 큰 처벌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것이 모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여성의 보호 가치는 모성에만 있는 것이냐? 우리가 강간이라고 하는 것을 죄로 처벌하는 이유는 단지 사회적 가치로서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 내가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냐를 선택할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무엇을 보호하려고 했고? 모성을 보호하려고 했고, 지금은 점점 그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다? 변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법이 그 변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강간죄가 뭐로 바뀌어 있냐면 부녀를 보호한다가 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관점 중에서 오늘 관점 가였나요? 관점 가를 선택하신 분은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 사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관점 만약에 나로 선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반대로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와 같은 수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남성 여성으로만 해놔도 부녀 이렇게만 해놔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남자였는데 여자의 모습을 갖출 수도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법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받아들여야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 걸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과학기술이 발전한 걸 받아들이든지.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가에 보면 여기서 생물학적 여성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수정안이 나온다고 치면 이 말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납니다. 법의 목적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자, 법의 목적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치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 목적이 뭐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뒤에 나와 있네요.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자, 그러면 강요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죠. 자, 강요의 반대말은 뭡니까? 자유죠. 너의 자유를 뭐 하겠다? 보호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네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건 뭐다? 강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생물학적 여성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겁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왔잖아요. 생물학적 여성에 한정되진 않는다고.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례에서 보면 정체성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고려를 해보면 그 사람의 자유의사를 뭐 하겠다? 존중하겠다 라고 이걸 갖다가 추론해낼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보겠다는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지점들을 가지고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성합니다. 자, 오늘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가냐 나냐 하나 선택해달라고 했으니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선택하면 지금 이 가 관점에 따르자고 한다면 생물학적 여성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생물학적 여성이어야 된다. 부녀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생물학적 여성으로 한정돼야 된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논리에 따르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자 하는 바는 뭐다?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바는 모성보호다. 이렇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례 적용해야죠. 자, 이 사례에서는 이 트랜스젠더 Y가 모성보호의 가치에 해당이 돼야 한대요. 아무리 트랜스젠더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무엇은 불가능하다? 임신과 출산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자에게는 뭐가 없다? 모성보호의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죠. 임신, 출산이 근본적으로 안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로 처벌받는 게 맞다? X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논리에 따르면 강제추행죄가 맞다는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X는 강제추행죄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입장에 대한 반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 내가 선택한 입장이 가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입장은 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아니, 지금 이 사람 Y는 트랜스젠더이긴 하지만 이 사람 강간 당했다. 강간 아니냐. 그러니까 이 X 처벌해야 된다. 네, 생각해 봅시다. 처벌 안 했습니까? 처벌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강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무조건 강간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강간죄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강제추행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죄가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Y가 침해당한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강제추행죄로 이미 뭐 됐다? 처벌받았다. 그러니까 X는 적당한 정도의 처벌받은 거다. 이렇게 논리를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어떠냐면 강제추행죄와 지금 강간죄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 경계선에서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보낼 거냐 이쪽으로 보낼 거냐의 문제인데 이쪽으로 안 갔으니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아니 경계선에 걸려있으니까 여기로 갈 거냐 여기로 갈 거냐는 사실은 선택의 문제 아니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는 가셨나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3번이냐 4번이냐 둘 중에 하나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거의 다 했어. 근데 잘못 찍었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거의 생각 대부분 다 했으니까 50% 점수 줘라. 안 주죠. 왜? 경계선에 걸려 있으니까요. 이걸 어느 영역으로 갈 거냐는 자신의 판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가 아니다? 아예 처벌을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갈 수밖에 없겠죠. 자, 나로 가보겠습니다. 나로 가면 이 논리에 따르면 이 부녀라고 하는 개념은 뭐로 해석해야 된다?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해석해야 된다. 사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뭐가 있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려우시면요. 이 말을 못 쓰면 뭐로 써도 되냐면 내 자유가 있는데 내 자유를 뭐 했다? 침해받았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내 자유를 침해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Y의 자유를 침해받은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Y는 이 논리에 따르자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받은 거죠. 그래서 뭐에 해당한다? 강간이 된다. 자, 그럼 무슨 문제 발생하겠어요? 지금 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부녀라고 하는 것의 해석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부녀라고 해놨겠냐? 네 말대로 이렇게 맘대로 할 거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반박은요 여러 가지로 가능한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의 반박도 가능하냐면 이런 반박도 가능합니다. 이 법을 만들었을 때 과연 강간의 대상이 트랜스젠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는 부녀밖에 강간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형태의 반박들도 가능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예시답안에서 보여드릴게요. 엄밀하게는요. 예시답안의 논리가 좀 더 맞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면 뭐도 가능하냐면 이때 당시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이라는 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예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정도의 얘기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법이 지금 명확한 것 같아요? 모호한 것 같아요? 사실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법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명확하게 해결해 줘야 되겠죠? 이 논리에 따르면 명확하게 뭘로 바꿔줘야 돼요? 부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녀라는 말에는 뭐가 지금 존재해버리니까 누가 부녀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뭐 해줘라? 명확하게 찍어줘라.
자, 이쪽에서는 무슨 문제 발생해요? 야, 지금 모호하다. 사람이라고 써야 될 걸 뭐라고 써놨다? 분야라고 써놨다. 그러니까 뭐 해줘라? 사람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논리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개념 자체는 지금 이것의 연장선이 되는 겁니다. 자, 예시답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관점 가와 관점 나 쪽 두 개 다 썼거든요. 저는 실제 시험장에서 두 장을 낼 수는 없죠.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는데 오늘 문제에서는요. 어떤 관점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좋은 점수가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뭘 보고 싶은 문제이기 때문에 논증을 보고 싶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 이게 판례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바뀌어가지고 이거 강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교수님들이 원하는 건 얼마나 좋은 논리를 썼느냐가 아니라 논리적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가로 써도 되고 나로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거는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칠게요. 선생님, 근데 제가 강제추행죄 쪽으로 쓰면 교수님이 저 싫어하시겠죠? 네가 누군지를 몰라요.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호불호로 판단을 하려고 해요. 아니요, 시험이에요. 시험에는 호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읽었어, 논리적이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다? 마치 교수님과의 내적 친밀성이 있는 것처럼. 교수님들이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십니다.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요, 학생들이 그 질문 진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번에 강간죄로 써야 되죠? 아니? 그럼 강제추행죄로 써야 돼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둘 중에 네가 잘 쓸 수 있는 걸 써 라고 얘기 많이 하십니다. 자, 잘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쓴다라는 말은 입장이 맞았다 틀렸다가 잘 쓴 게 아니고요, 논리를 얼마나 잘 쓰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를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 제가 수학 문제를 풀 건데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수학 문제를 풀 건데 수학 문제를 A라는 방식으로 풀 수도 있고 B라는 방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선생님, A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몰라요. B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몰라요. 저는 뭘 볼 거냐면 이거 논증 과정을 볼 거라고요. 이해가요? 논증 과정을 볼 거라고요. 실제 리트 논술에 입시 요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트 논술은 논증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 보겠다는 거예요? 논증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인의 추리 논증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찍어서 맞았든 풀어서 맞았든 답을 맞으면 여러분 뭐 한 거다? 알고 있는 게 돼요. 논술을 왜 보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지고 그 답에 도달했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뭐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에 집중해야 돼요. 그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맞았어도 틀린 것이 되고 틀렸어도 맞은 것이 틀린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은 것이 틀린 게 되면 안 되죠.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관점 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여러분들에겐 좀 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논리는요, 이쪽이 훨씬 더 쌈박합니다. 되게 단순하게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1번하고 2번 우리가 두 문제를 접근해야 되잖아요. 빨리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를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훨씬 더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점수는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이걸 꼭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가볼게요. 관점 가에 따라 X를 강제추행자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먼저 뭐부터 해준 거예요? 자신의 의견서를 먼저 쓴 거예요. 의견을 먼저 썼다. A국 국민은 강간죄 규정을 통해서 여성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의도를 했기 때문이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출산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죠. 출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남편이 도와주잖아요. 뭘 도와줘요? 여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옆에서 힘내라 하는 거죠.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제 친구가요, 와이프 출산하는데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막 힘주고 있는데 힘내 그러다가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머리가 뽑혔어요. 걔 탈모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화를 못 내겠더래요. 그렇겠죠. 전적으로 책임 누가 집니까? 여성이 지는 거죠.
뭐 일종의 뭐 부양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있을지는 몰라도 출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다? 여성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면 사실은 보호도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례의 A국의 강간죄는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강제추행죄는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녀와 사람의 차이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녀라고 규정했다는 것은 무엇이 더 강하게 보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다? 이것이 더 강하게 보호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관점 가와 나에 보면 그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입법자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법조문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런 부분들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A국 국민들은 모성이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간죄의 사람 대신에 부녀자를 특별히 규정한 거죠. 왜? 모성이라는 가치는 어디에만 있으니까? 부녀에게만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비록 Y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성으로 인식되고 여성으로 살고자 한다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Y는 임신과 출산이 가능 불가능? 절대 불가능. 따라서 트랜스젠더인 Y는 강간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임신과 출산에 의한 모성이라는 가치의 훼손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충분할 거다? 모성이라는 가치 훼손은 없으니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만 딱 빼고 처벌하는 게 맞겠지. 그게 뭡니까? 강제추행죄가 타당하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 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가 이상한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해요. 증명 못하면 그냥 네가 이상한 겁니다. 우리 시험의 특징. 저희 어머니도요 이거 보고요 제가 이 얘기 해드렸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그건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뭐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하여튼 좀 이상한데? 그러셨어요. 어머니 로스쿨 가셔야겠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대답하는 사람입니까? 이상하다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입니까?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클라이언트입니다. 그게 왜 이상한지 증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법조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남 얘기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상한데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저더러 써보란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합격하겠죠.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상하다면 뭐 해라? 증명해라. 이상하다는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대답입니까? 이거 이상하다는 결과물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 논리를 다 증명해낼 수 있으니까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건 법조인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뭘 써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반박 의견 쓰셔야겠죠. 이 반박 의견은요. 이것 때문에 오늘 시간 낭비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점수 많아요? 적어요? 점수 별로 없어요. 틀려도 좋아요. 틀릴 거라면 어디를 틀려야 돼요? 앞에 거를 틀려야 돼요? 여기를 틀려야 돼요? 틀릴 거면 여기를 틀려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가볼게요. 이랬더니 틀려도 되죠? 이러면 곤란해요.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틀릴 거라면 점수 배점이 큰 쪽 틀린다? 작은 쪽 틀린다? 작은 쪽을 틀린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관점 나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X를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반론 P입니다. 자, 그럼 뭐 나와야 돼요? not P 나와야 돼요. 뒤에서.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주세요. 학생들이 요걸 잡아놓고 여기서 딴 걸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율을 작성하실 때요. 이쪽을 먼저 규정을 해보세요. not P. 그런 다음에 거꾸로 여기를 P로 올려버리세요. 보통은 여기를 P라고 잡아놓고 여기에 와가지고 not R 이렇게 쓰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썼어야 돼요? 앞에다 R이라고 썼어야죠. 이게 바로 논리적 오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율을 작성하실 때 여기를 대충 잡아놓고 여기를 써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not R이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R이라고 생각했다는 듯이 이걸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이해는 가셨습니까? 근데 보통 어떻게 쓰느냐? 개요 따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거든요. 생각이 이미 바뀌었어요. 이런 거죠. 바다에 가자. 역시 산이 좋아.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논리적 오류예요? 아니에요? 오류죠. 그 오류를 조심하셔야 된다. 자, 가보겠습니다. 물론 X가 Y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모두 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X의 Y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것이고요.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X를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반론은 타당하지 않은 거죠. 왜 반드시 강간죄여야 되냐는 거예요.
반드시 강간죄로 처벌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증명했지 않냐. 강간죄는 뭘 보호하려는 거라고? 모성 보호하려는 거라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로 처벌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한 것뿐이다. 이런 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좀 열받고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죠. 그 선에 어떻게 걸렸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점 가보겠습니다. A국의 법률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처럼 법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고, 따라서 A국 국민이 법률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모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보호 목적이 드러나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가 뭘로 바뀌겠어요? A국의 국민들은 뭘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이 법조문이 그걸 못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뭐 하자? 바꾸자. 이렇게 되게 되겠죠. 구성이 똑같습니다. 뭐만 바뀐다? 여기에 들어가는 P라고 하는 논리만 바뀌는 거예요. 형법에 명확하게 표현돼야 되고, 그래서 이 법률을 통해 모든 국민이 강간죄가 모성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간죄는 다음과 같이 수정돼야 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생물학적 여성을 강간한 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구나 라고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게 옳건 그르건 상관없습니다. 국민이 그걸 보호하겠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겠네요.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받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국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민 주권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 뭐 하시면 됩니까? 설득하시면 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의 특징은 이겁니다. 제가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득하세요. 간단하죠? 설득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설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공부를 더 하세요. 논리적으로 더 멋진 걸 가져와서 설득하면 됩니다. 우리 시험의 특징은 논리적 증명. 논리적이면 받아들여준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답안 나입니다. 예시답안 나. 나 관점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이 아마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관점 쪽일 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 중요하다는 거. 자, 관점 나에 따라 X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데요. 강간죄에서 규정하는 부녀는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죠. 이게 중요해요. 자신을, 이 말이죠. 자신. 어디에 집중합니까? 외부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도 여성으로 인식하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사례 Y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나왔죠. 정체성. 이런 개념들 나와야 됩니다. 15년 이상 치료 등을 받으면서 심사숙고했죠. 이러한 고민 끝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육체적인 성과 상이한 성 정체성을 형성했고, 제가 이 말들을 쓴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 말이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이게 판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논리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이 논리를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이거 여러분들 그 성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 보통 면접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단어들 쓰면 교수님들 진짜 공부 좀 하고 왔군 이런 소리예요. 저희 학생들 이런 거 답변 잘하거든요. 교수님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판례를 따로 공부한 적이 있나? 그렇죠. 그 말 들으려고 한 거거든요. 공부 제대로 해왔구만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잘 쓰는 거 있습니다. 이제 제가 평상시에 법에 관심이 많아 법 수업도 좀 들었고 이런 거예요. 종수한테 들었는데 이거 아니에요. 종수라고 있는데요. 교수님도 한번 자녀분 계시면 보내보시죠. 이게 아니라요.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임기응변입니다. 이럴 때 제가 평상시에 법에 관심이 많아 뉴스도 자주 보고 관심이 생긴 판례는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또 이런 거에 관심 많아 헌법 수업도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종수가 꼭 말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아니지.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진짜로 그랬다 하더라도 사실을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사실과 시험 성적은 다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자신의 성 정체성, 육체적 성을 일치시키고자 했죠. 이 정도로 뭐 한 거다? 목숨 걸고 노력한 거다. 그러니 인정해달라. 이런 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Y는 자신의 삶을 여성으로 살고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고 성 정체성 역시 여성임이 확실하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 부과시켜주는 거예요. 이 X라는 존재도 얘를 뭐로 생각했다? 여자라고 생각했으니까 따라가고 강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는 빼박켄트, 강간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성전환 수술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으니까 이 X는 여성을 성폭행한 것임이 분명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논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이 논리가 없으면 이런 애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억울합니다. 이런 자가 법조인이 된다는 건 너무 억울해요. 차라리 그럴 거면 뭘 써야 된다? 가쪽으로 쓰세요. 학생들이요. 선생님 제가 마음에 드는 것과 논리적인 게 있는데 뭘 선택해야 되나요? 논술인데 뭘 고민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논리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수학 문제를 선생님 제가 마음속으로 답이 3인데 풀어보니까 2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논술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논술이라고 부르지 말든가. 논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선택했는데 논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점수 1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차라리 뭐를 선택해라? 가를 선택해라. 자, 그 다음 가볼게요. Y와 같은 트랜스젠더를 부녀로 인정할 경우에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주의라는 걸 깨달아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이구나. 이걸 알아야 이걸 쓸 수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X는 트랜스젠더인 Y를 여성으로 인식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여타 사회 구성원들도 Y를 여성으로 인식할 것임이 분명해요. 실제로 트랜스젠더를 강간한 사례들을 보면요. 다 여자로 인식하고 강간한 케이스들이에요. 안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하다면 사회 구성원 모두는 Y와 같은 트랜스젠더를 여성으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도 발생할 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거나 반론 타당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논리가 가는 게 제일 깔끔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은 수정안이죠. 이 부분은 너무 간단하네요. 명확하지 않다. 무엇을 보호하려는 거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뭐 하자? 수정하자. 뭘로? 사람으로 수정하자. 그러면 논리는 끝난 거다. 이런 식의 개념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2번 문제는, 이 괄호 2번 문제는 덤이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덤으로 나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개 입장 모두 다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가 마음에 들어요? 사실 논리가 제대로 있으면 마음에 드는 거는 저도 사실은 나 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장에서 빨리 써야 된다고 치면 가 쪽이 좀 더 쓰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생물학적 여성 아니잖아.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말하면 유전자가 XX여야 되는데 여기 지금 XY잖아. 이것도 쓰셔도 좋아요. 생물학적인 여성이라고 말하려면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얘는 임시 출산 안 되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 이러면 끝날 거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이러고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그건 논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뭘 한 거냐면 감정적인 유혹을 좀 한 거예요. 감정적인 유혹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논리적인 쪽으로 좀 유혹을 해서 둘 중에 뭘 선택하는지 보고 싶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